네, 안녕하세요. 유닉법률사무소의 강혜정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람직한 상속재산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먼저 기사 하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네, 바로 세계적인 축구 스타 마라도나입니다. 이분이 최근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셨는데요. 이분이 남긴 유산 약 한 570억을 두고 친인척 16명이서 상속 분쟁을 한다는 기사입니다. 개인이 평생 땀을 흘려서 일군 재산은 상당히 값진데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상속 분쟁을 피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가족 간의 화목을 지키면서도 재산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노년을 아름답게 보내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자, 이번 시간에는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바람직한 재산 상속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볼까요? 일단 상속 순위 및 나의 상속분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한번 알아보고요. 만약에 재산이 아니라 빚을 더 많이 상속받았을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사망하면 내 재산은 어떻게 될까요? 네, 상속이 일어나게 될 텐데요. 상속이란 내가 사망한 경우 생전에 가지고 있던 나의 재산상의 권리 또는 의무가 일정한 범위의 혈족과 배우자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유언을 남긴 경우에는 유언이 법적 상속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고인의 유언에 따라서 상속을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에 유언이 없이 사망했거나 또는 유언을 남겼더라도 유언이 무효가 된 채 사망하게 됐다면 고인의 재산과 빚은 바로 법에 정해진 상속 순위에 따라서 즉 법적 상속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법적 상속 순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순위자, 2순위자, 3순위자, 4순위자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순위자는 바로 직계 비속 그리고 배우자가 되겠습니다. 자, 직계 비속은 누구일까요? 네, 바로 나를 기준으로 나의 후손들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자녀들, 그리고 손자녀들, 그리고 증손자녀들까지 이렇게 직계 비속으로 쭉쭉쭉 내려가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1순위가 아무도 없다. 그럴 경우에는 바로 2순위자가 상속을 받습니다. 자, 2순위자는 위로 올라갑니다. 네, 직계 존속인데요. 직계 존속 누가 있죠? 네, 부모,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조부모, 그리고 증조부까지 이렇게 나의 위로 쭉쭉 올라가면 직계 존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1순위자와 2순위자가 없는데 내가 배우자가 있다. 그러면 그때는 배우자가 단독 상속을 하게 됩니다. 이건 뒤에서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1순위자, 2순위자가 아무도 없더라. 자, 그러면 3순위자가 상속을 하게 되는데요. 자, 3순위자의 상속은 고인의 형제, 자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도 없다. 그러면 4순위자인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4순위자까지 아무도 상속자가 없을 경우에는 일정 절차를 거친 경우에 국가에 환원되어 귀속되게 되겠습니다. 자, 배우자에 대해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네, 1순위, 2순위, 즉 1순위 직계 비속과 2순위 직계 존속가는 공동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기준으로 직계 비속, 그리고 직계 존속도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해서 상속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상속분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자, 같은 순위, 동순위의 상속인은요, 상속분이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딸 구별 없이 결혼을 했건 안 했건 간에 모두 다 동일한 상속분을 받게 됩니다. 과거에는 장남이 많은 상속분을 가져가고 결혼을 한 딸은 적은 상속분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현대는 법이 다 바뀌어서 모두 다 아들, 딸 구별 없이 모두 다 동일한 상속분을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에는 특혜가 있는데요. 배우자는 50% 가산을 해서 1.5배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남편이 별다른 유언 없이 질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남겨진 가족은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의 형제들, 그리고 저 아내와 그리고 첫째 아들과 둘째 딸이 있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은 예금과 부동산을 합해서 7억 원입니다. 자, 남편의 재산 7억은 누구에게 얼마나 상속될까요? 남편이 유언장 없이 사망하였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법이 정한 방식으로 재산이 분배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로 법적 상속이 됐습니다. 자, 그럼 1순위 상속이 있는지 먼저 봐야겠는데요. 여러분, 1순위 상속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네, 아들과 딸이 있네요. 그리고 배우자는 1순위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하게 되므로 여기서의 상속인은 아들, 딸, 그리고 아내인 저, 배우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상속분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남편이 남긴 재산은 아까 예금과 부동산을 합해서 7억 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남편의 재산 7억 원은 누구에게 얼마나 상속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같은 순위 상속인은 모두 상속분이 같습니다. 다만 배우자는 여기에서 50%가 가산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아들과 딸 1대1, 그리고 배우자는 1.5배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이 2억, 그리고 딸이 2억, 배우자는 3억을 상속받게 됩니다. 자, 이 경우도 한번 보실까요? 자, 나부자 씨가 사망을 하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나부자 씨 사망 이전에 딸이 먼저 사망을 했다는 케이스입니다. 자, 딸이 먼저 사망하고 아버지인 나부자 씨가 사망한 경우에는 누가 상속을 받게 될까요? 이 경우에 아들이 그럼 단독으로 상속을 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법에는 대습상속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대신해서 상속한다는 내용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법에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상속을 받을 수 있었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 즉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네, 그 사람의 상속인들이 대신해서 상속을 받을 수 있게 한다라는 바로 대습상습 제도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례의 경우 다시 한번 사례를 볼까요? 네, 사례의 경우에는 사실 나부자 씨가 사망하면 직계 비속인 1순위 상속인은 바로 아들과 딸이었겠죠. 그래서 나부자 씨의 예를 들어 재산이 4억이라고 했을 때 아들과 딸이 각각 2억씩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딸이 이미 사망하였기 때문에 딸의 상속분은 대신해서 딸의 상속인 외손자와 외손녀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딸의 상속분이 2억 원을 각각 1억씩 외손자, 외손녀가 1억씩 받게 돼서 결국 이 가족의 경우에는 아들이 2억, 그리고 외손자가 1억, 외손녀가 1억을 받게 되겠습니다. 네, 원칙은 이렇지만 사실 다양한 현실의 여건을 고려하면 상속 재산을 이렇게 딱 똑같이 균분해서 나누는 것이 조금 불공평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를 고려해서 상속 재산을 조금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바로 기여분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상속 재산을 조금 조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 사례를 한번 볼까요? 이 사례는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나기여 씨, 40세의 외동딸로 아버지가 10년 전에 돌아가시면서 남긴 집을 상속재산 협의 분할을 하여 어머니 앞으로 모든 재산을 이전하였습니다. 사실 이렇게 돼서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차피 상속인은 나기여 씨, 외동딸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 집을 상속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과거에 협의 분할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자 이 나기여 씨는 수년간 병원비를 부담하고 간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상속 등기를 하려고 봤더니 어머니가 알고 보니 재혼이었고 어머니의 초혼 당시에 두 아들이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 이 경우에 어머니가 상속을 한 어머니의 상속 재산, 이 집은 누구의 소유가 되나요? 나기여 씨뿐만 아니라 나기여 씨 존재도 몰랐던 두 명의 오빠가 각각 3분의 1씩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원래 자녀 간 균분 상속이 원칙이기 때문인데요. 나기여 씨가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다 그래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공평한 상속 같으신가요? 네. 우리 법은 기여분이라 그래서 고인을 위해 특별히 기여를 하고 이로 인해서 고인의 재산을 증식시키거나 또는 그 재산 형성의 유지에 특별한 기여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여분을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 이건 제가 최근에 판결을 받은 실제 판결문입니다. 앞선 사례의 실제로 판결문인데요. 나기여 씨가 상속재산 분할 시에 자신의 상속분을 모두 어머니에게 양보했잖아요. 그럼으로써 어머니, 즉 고인의 재산이 증식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나기여 씨가 4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어머니하고 동거하면서 또 상당한 기간 동안 치매를 걸린 어머니를 간호하고 또 그 기간 동안 병원비를 부담함으로써 사실은 거의 집값에 육박하는 상당한 많은 고액의 병원비를 부담한 사실도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건은 기여분을 몇 프로 인정받으셨나요? 보이시나요? 네, 100%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건에서는 나기여 씨가 집을 단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류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의 아버지가 나의 모든 재산은 사회에 기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따르실 건가요? 아니면 이의를 제기할 건가요? 이에 관련된 문제가 바로 유류분입니다. 자, 유류분은 상속인들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요. 법률이 내가 받을 수 있는 상속 재산 중에 일정한 비율은 무조건 확보해 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그러면 누가 어느 정도로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사망한 사람의 직계 비속 그리고 배우자는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의 반, 2분의 1은 확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1순위자가 없어서 2순위자로 올라가게 됐을 때 또는 3순위 형제 자매로 상속되게 됐을 때 직계 존속, 그 부모님, 할아버님 뭐 그런 직계 비속이나 아니면 형제 자매는 내가 원래 받을 수 있었던 상속분의 3분의 1까지는 무조건 확보를 해주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앞서 보셨던 법적 상속분 중에 사순위자인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은 유류분을 보장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전 재산을 내가 사회에 남기겠다라고 유언을 남기셨다고 하셨다 하더라도 아버님 사후에 자식들은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유류분 청구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자녀들은 자신의 유류분, 즉 2분의 1은 확보받으실 수 있고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아마 사회에 기부되게 될 것입니다.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사실 유류분 청구 소송은 이런 경우에 좀 많이 일어납니다. 사회에 환원을 하기도 하시지만 아주 소수의 자녀에게만 나의 재산을 몰아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소수의 자녀라 하면 누구를 말할까요? 네, 대부분 장남에게 많은 재산을 남기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유류분 청구 소송이 약 한 3배 정도 증가해서 상당히 많은 유류분 소송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경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내 모든 재산 14억 원을 큰아들에게 주겠다라고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어머니와 딸인 저는 유산을 그럼 한 푼도 못 받게 될까요? 네, 제가 답을 보여드릴까요? 네, 네, 일단 법적 상속분은 어떻게 되죠, 여러분? 네, 아들과 딸은 동일하죠. 1대 1이고 어머니만 1.5배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아들
4억, 그리고 딸 4억, 그리고 어머니가 1.5배인 6억을 받는 법적 상속분이 있을 텐데요. 다만 아버지가 유언으로 내 모든 재산을 큰아들에게 주겠다라고 남기셨잖아요. 자, 그러면 어머니와 딸은 유류분을 확보받게 됩니다. 그래서 유류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법적 상속분의 반, 2분의 1이기 때문에 결국 어머니는 3억, 그리고 딸은 2억 원을 큰아들로부터 반환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법적 상속 순위를 알고 상속분, 그리고 기업은 유류분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다음 시간에는 만약에 빚을 상속받은 경우에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리고 올바른 유언을 남기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